뭐죠? 태율? 멀고 짧은 그 어. 멀고 짧은 거 하나로 가까울 때 짧은 거 멀고 짧은 거야. 그대로. 아니, 멀고 짧은 거 너무 엄청난. 예.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예, 가까운 것과 그죠 멀리 있는 거 그죠 예. 먼 것과 가까운 걸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전에는 뭐 원근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르네상스 시대에 완전히 정립이 돼요. 르네상스 시대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건축가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가라면 이제 예술가들도 같이 데리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냐 이 사람이 도면을 그리는데 전에는 뭐 대충 그렸나 봐요 다들. 아니면 회화에서도 원근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멀고 가까운 거를 차이내는 법이 있긴 있었는데 그게 뭐 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법칙이 딱 정해져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나름대로 아니면 그냥 도제식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 사람이 완전히 정립을 합니다. 책으로 완전히 낼 정도로. 그리고 이 사람이 데리고 있던 화가들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그 화가들이 그 기법들을 이렇게 전수 받아서 예 완벽하게 이제 원근법을 적용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마사초라는 제가 알기로 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림을 그리는데 완전히 원근법을 이용해서 진짜 점 하나 찍고 소실점 찍고 자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했는데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고 이때 르네상스 당시에 이제 3대 거장 있죠? 3대 거장 학생들은 알죠? 예,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 3대 거장이 있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유명한 이유가 뭐죠? 모나리자의 미소죠, 미소. 그죠? 원근법의 차이 때문에 실제로 이제 모나리자 그 그림을 걸려 있는데 이렇게 좌측이나 우측으로 아니면 우측에서 좌측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게 되면은 약간 착각이 든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살짝 이렇게 쪼개는 듯한 느낌, 살짝 씩 웃는 듯한 느낌이 나서 이제 모나리자의 미소라는 별칭이 붙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제 공기 원근법, 그리고 필리포 브루넬레스키는 완전한 이제 선 원근법을 정립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아카데미 같은 데서 아예 원근법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가르쳤어요. 입체감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가르쳤고 그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변화가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르네상스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미술사에서 입체를 만드는 법이라든지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모조리 다 정리가 3대 거장이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끝나버리고 그 뒤로는 이제 똑같이 그리는 거 이런 거보다는 어떤 내용이나 의미를 좀 더 전달하는 데 많이 이제 회화가 완전히 변했죠. 그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화성이나 아니면 사막을 갔어요. 그럼 뭐가 있죠? 응? 너무 기운 차서 지평선. 네, 바다에 가서 뭐가 있어요? 수평선. 예, 좋군요. 그죠? 즉 내가 가서 이렇게 딱 바라봤는데 내 눈높이에 딱 걸리는 선이 있어요. 그 선은 그 선 밑은 바닥이거나 바다고 그 선 위는 하늘이죠. 그죠? 하늘입니다. 그래서 요 선을 눈높이 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영어로는 아이 레벨이라고 부르고요. 아이 라인하고 헷갈릴까봐 이제 아이 레벨로 부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니싱 포인트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소실점이라는 걸 이렇게 딱 찍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사물들이 그려지는 입체적으로 그 법을 이제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입체를 만드는데 직육면체이긴 한데 평면적인 직육면체가 아니라 입체적인 직육면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걸 이용하면
내부에 투시까지도 가능한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예, 또는 투시 도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내부 입체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뭐 이것만 하면은 뭐 이걸 정리할 필요는 없었겠죠, 굳이. 근데 이제 입체적으로 얘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쪼개야 될까요? 이 길이를 잰 다음에 똑같이 50대 50이면 가르면 될까요? 틀리겠죠. 왜? 이거는 입체니까. 즉 앞에가 더 크고 뒤에가 더 작아져야죠. 그죠? 이거를 절반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가르죠? 그러면 예, X자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죠? 학생들은 이미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X자를 하게 되고 예, 소실점에서부터 또 선을 딱 그으면 뭐가 생기죠? 이제 예, 중심이 생겨서 이 중심대로 이렇게 가르면 앞이 더 넓어 보이고 뒤가 좁아 보이는데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크기로 나눴다는 거죠. 입체적으로 나눴다는 개념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분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나눴던 거는 위아래로도 입체적으로 나누는 방법인 거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나누는 거 말고 역시 이렇게 직사각형 면이 있다고 칩시다. 입체적인 면이겠죠, 물론. 자, 이거를 똑같은 크기를 더 크게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했죠? 소정아 어떻게 했었니? X자. 자, X자 나누고요. 이 점이 생기죠? 중심점이 생기죠? 그죠? 그리고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요. 자, 그러면 앞선에 이제 꼭지점이 생기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대로 쭉 내리면 지금 자가 없기 때문에 뭐 약간 대충이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평행하게 눈높이선과 평행하게 가면 예, 이론적으로 얘 앞에 있는 똑같은 크기의 커진 직사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증감이라고 하죠. 이거를 분할. 자, 이 두 가지 방법만 알면 돼요. 그러면 웬만한 기본적인 거. 이점 투시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여기가 눈높이 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왜곡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눈높이 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왜곡이 엄청 심해지죠. 왜곡이 심해지고요. 자, 뭐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죠? 네, 화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결국에는 우리가 만화 애니에서 쓰이는 뭐죠? 원근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건축 어떤 도면을 그리기 위한 원근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원근법의 핵심은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거나 이야기를 끌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즉 설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창출해내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다 알 필요는 없고 다 알면 좋긴 좋은데 아무래도 적용적인 부분들을 아는 게 좋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또 얘기를 하면은 이걸 또 뭐 나누는 거를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해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했긴 했었고 단 요 두 가지 정도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바로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알겠죠? 자, 이 화각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종이가 있죠? 그죠? 그게 그냥 화각이에요. 그죠?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그리죠? 내가 하늘을 많이 그리고 땅을 적게 그릴 거야.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눈높이 선을 내려야겠죠. 그죠? 그러면 땅은 적게, 하늘은 많이. 그죠? 아, 나 땅만 그릴 거야. 그럼 눈높이 선이 완전히 화각을 밖에 나가게 될 거고요. 그죠? 나 하늘만 그릴 거야. 그러면 눈높이 선이 완전히 내려올 수가 있고요. 아, 땅을 조금 많이 그리고 하늘을 적게 그릴 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아,
나 되게 긴장감 있는 화면을 구성하고 싶어. 이렇게도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그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눈높이 선을 먼저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간 창출을 할 때 화각 안에서 눈높이 선이 어디야? 그래서 나는 어디를 그릴 거야를 정하는 게 가장 기본적 그림을 어떤 배경을 그릴 때 이해되시죠? 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1, 2, 3점 투시를 예를 들어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주로 그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이 졸리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인체 적용도 같이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배경 1점 투시 배경을 먼저 그리도록 해볼게요. 1점 투시 배경. 자, 화각이 있고요. 눈높이 선을 정하는데 바닥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 배경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임의의 점 하나를 찍는데 눈높이 선에서 시작되겠다. 밖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죠? 2점 투시던 1점 투시던 눈높이 선에 소실점이 있습니다. 나 이쪽 편을 많이 보여주고 싶어. 그럼 소실점이 이쪽으로 가겠죠. 아니야, 나 이쪽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소실점은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뭘 하죠, 이제? 자, 도로를 만들어요. 가장 유명한 이제 공간 구성이죠,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수직으로 건물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가로선을 이렇게 수평이 되고요, 눈높이 선에. 자, 크기는 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건물이니까 크기는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겠죠. 근데 한 가지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되는 건 지면은 똑같이 시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건 뭐 이해 안 될 게 없죠, 그죠? 쉬운 방법일까요? 자, 뭐 반대편도 자, 뭐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들이 나열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래, 얘네들 건물들이면 뭐 시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죠? 도로도 쭉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자, 문제는 뭐냐면 항상 도로가 이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다가 꺾일 수도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하죠? 꺾인 만큼 점을 이동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자, 1점 투시 배경에서 점이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밑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가다가 우회전해 버렸어요. 그러면 점을 이동시켜 주면 돼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꺾인 만큼.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도로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꺾여 있으니까 또 서서히 멀어지는 이 건물들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점이 두 개 나왔어요. 2점 투시인가요? 1점 투시인가요? 혜윤아, 1점 투시니 2점 투시니? 1점 투시지, 그지? 점이 두 개인데 왜 1점 투시야? 점이 두 개면 2점 투시잖아. 승원, 왜 1점 투시야? 왜 1점 투실까요? 점이 두 개인데. 민호야, 왜 1점 투실까? 같은 선에 있어서 같은
같은 선에 있어서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은 선에 있어서 자 이런 거겠죠. 자 하나의 사물이 있는데 두 개의 점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절대 하나의 점에서만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점이 연달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애들은 이 점 하나의 영향을 받고 뒤에 있는 애들은 꺾인 얘의 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1.2C는 1.2C로 입체를 만들었으면 점 두 개의 영향을 받는 사물이 아니라 무조건 얘네들은 점 하나의 영향을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1.2C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예. 서로 졸고 있으면 싸대기도 때려주시고 이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직육면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건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도로가 꺾인 배경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그 요소들을 지워버리면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이해가 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는 일본식 그 검은색 페이지 만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랬냐면 옛날에 이 칸에다가 그러니까 밑에 고무판 있죠? 그 녹색 고무판 거기다가 아예 원고용지를 올려놓고 뭐 앞정으로 꼽아놓고 앞정을 꼽아놓은 상태에서 뭐하죠? 이제 자를 딱 그어갖고 배경을 그리고 이랬었어요. 실제로 배경 작가들이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뭐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뭐 정확하고 사진 같은 걸 뽑아내는 게 목적이었고 요즘에는 좀 그런 거는 없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임의의 점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손맛을 되게 살려서 그리는 그림들도 있어요. 그죠? 뭐 학생들은 알 거예요. 철콘 근그리트라는 그죠? 일본 애니 있었죠? 그죠? 그런 애니 배경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근법을 기반으로 하는데 다 손으로 해서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약간 삐뚤빼뚤해요. 근데 어때? 그 맛을 살려서 그냥 배경을 그렸죠. 그죠? 이상해 보이진 않아요. 되게 밀도 있고 좋아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다 지켜야 되느냐, 그럼 만화 이 공간이나 배경을 만들 때 무조건 잘 써야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이런 이론들을 머릿속에 알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공간 구성을 해달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문제는 뭡니까? 여기 뭐가 있을 수 있죠? 육교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어떻게 해줘야 돼? 혜윤아. 표정이 왜 나한테 물어봐? 어떻게 될까? 혜윤아. 소실점을 올려요. 네, 맞아요. 소실점을 올려주는데 우리 여기 처음에 시작했던 소실점을 수직으로 그냥 올립니다. 그죠? 올리고, 그죠? 적게 올리면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고요, 언덕이. 그죠? 많이 올리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아이고, 이쪽을 내면 안 되는데 오른쪽을 내면. 자, 이렇게 한다면 육교의 위치도 정할 수가 있겠죠. 그죠? 육교의 위치도 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가다가 이제 뭐 하면 되죠? 옆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끊어지면 되겠죠. 그리고 옆면도 옆에 두께도 보여주면 되고 그 두께의 끝은 이 소실점의 영향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계단은 동일하게 이렇게 점점점 멀어질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아까 그 방식 쓰시면 돼요. 어떤 방식이었었죠? 그 X자. 그래서 나누고 X자를 계속 그려서 나누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다 나눠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동일한 크기로 멀어지고 싶어요. X자를 그리고 그죠? 물론 이제 수평이 돼야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다 또 X자를 그리고 또 나눠주고 또 X자를 그리고 나눠주고 그죠? 이론적으로는 다 쪼개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그죠? 어쨌든,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응용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려울 건 없죠? 그죠? 어려울 건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뒤돌아서면 까먹는 게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기하 도형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뭘 하죠? 여기다가 건물이 가져야 될 뭘 하죠? 요소들을 넣으면 되는 거죠. 건물들이 가져야 될 요소. 이런 데서는 이제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죠? 공간 구성을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어. 그죠? 자료를 보고 그걸 분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창작을 한 다음에 건물의 어떤, 그죠? 사진 자료나 이런 걸 보고 뭐 하죠? 간판이 있구나. 그리고 그 속엔 유리창이 있구나. 간판은 조금 돌출되어 있구나. 그죠? 그럼 두께가 있겠네. 그 두께는 이렇게 튀어나오겠구나. 그죠? 1층에는 어떤 입구랑 그리고 통유리 같은 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물론 이거마저도 동일하게 나눠주려면 아까 X자로 우리 분할했던 방법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이 갖춰야 될 요소들 를 집어넣고 왜요? 지현이 왔어요. 시연이 왔어. 지연이요. 안 들어. 그리고 명암을 주고 그죠? 그리고 또 쭉 지연이 안녕. 에어컨 조금만 줄여도 될까요? 네, 줄여도 됩니다. 요소들을 가지고 점점 디테일을 올려주는 거죠. 그죠? 계속 디테일을 올려나가는 디테일. 그리고 건물들은 대부분 이제 지금 제가 되게 거친 걸로 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잘 안 나오는데 자그마한 디테일들, 자그마한 두께가 이런 것들이 되게 쌓여서 결국엔 건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큰 배경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 자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소들을 이제 막 집어넣어주고, 그죠? 꺾인 도로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밀도를 계속 축적을 해놓으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완성이 되겠죠. 그죠? 어려울 건 없습니다. 그죠? 어려울 건 없는데, 이제 보통 만화 애니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하죠? 이제 캐릭터를 그리고, 그죠? 감성적인 부분들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기만 해도 이제 약간
성격상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자기 취향상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밀도를 올리거나 배경을 그려야 되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은 사실은 분석하기 전에는 엄청난 정보량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걸 근데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 돼서 그려야 되는데 질의 겁을 먹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점 투시. 어려울 건 없죠? 자, 그래서 뭐 이런 X자형 구도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그리고 X자형 구도를 쓰는 이유, 즉 소실점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 때 장점은 쭉 들어가니까 어때요? 되게 공간을 깊이 있게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방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 구도 중 하나죠. 자, 2점 투시를 가봅시다. 왜 나를 노려봐?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자, 2점 투시로 투시를 만든다면 2점 투시는 말 그대로 얘는 점이 하나의 영향을 받았는데 2점 투시는 말 그대로 점이 두 개죠? 그죠? 잉? 내가 어디가 아픈가? 왜 내려갔지? 맞죠? 좀 맞죠? 네. 어디 아픈가 봐. 자, 말 그대로 점이 두 개인데, 자, 2점 투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너무 얘네들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왜곡이 너무 심해져 버려요. 그죠? 그래서 좀 한 120도 정도 이상, 90도도 너무 좁고요. 좀 벌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점을 상당히 멀리 두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2점 투시를 하는 경우에는 화각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보여주고 싶은 이 화각 밖에 있는 경우가 많고요. 자, 전에처럼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요? 예, 맞아요. 여기다가 앞정이나 핀셋 같은 걸 꽂고 그거죠. 자를 두 개 가지고 계속 연결시키는 방법들을 되게 많이 써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죠? 역시 일단 중앙을 먼저 잡죠. 중앙을 잡는다기보단 자기가 여기가 가장 튀어나온 부분을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자 이제 선을 쭉쭉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얘도 희한해. 자, 100%는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예, 그냥 선맛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양해는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1점 투시보다 조금 더 왜곡이 심한 건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자, 눈높이 선 아래니까 얘는 아래쪽으로 보이는 애들, 눈높이 선 위쪽으로 보이는 애들은 우리가 올려봐야 되는 애들을 동시에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 연결시키면 일련의 도심을 그릴 수가 있는데 역시 두 개의 점에 영향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자, 만약에 되게 멀리 떨어진 건물이 여기에 어딘가 있다면
자, 차이가 뭐죠? 왜곡이 엄청 심해진다는 거죠. 그죠? 왜곡이 점점 심해진다. 그죠? 혜윤이는 뭐 다 알고 있는 거지? 언제 보세요? 이해합니다. 자지만 않으면 돼. 자, 그래서 계속 연결시키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재미를 느끼고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만화계 성경 같은 만화책이 있죠, 그죠? 아키라라는 만화가 있죠.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80년대에 나온 건데 아직도 그 사람처럼 이렇게 밀도가 높은 배경을 그리는 분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대단한 작가예요. 규모를, 배경 규모를 어느 정도로 그렸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올림픽 스타디움에 있으면 그걸 다 그렸어요. 근데 그걸 그냥 그린 게 아니라 부서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막 전투를 하는 장면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이 낙하해서 항공모함을 쪼개버린다거나. 그런데 그 항공모함을 그냥 대충 그린 게 아니라 진짜 디테일하게 다 그렸어요. 대단한 규모였죠. 근데 지금도 그 정도 그린 사람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대단한 작품이죠. 물론 약간 마니아층들만 아는 긴 하지만, 만화나 애니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봐두면 좋은 작품입니다. 사이버펑크라는 장르의 표시가 됐죠. 자,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중앙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완만해지죠. 약간 완만한 느낌. 그냥 양 싸움이에요. 이제 뭐 양을 많이 집어넣으면 그 양을 도심도 그릴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직육면체 몇 개 찔끔 나오고 말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는 가시죠? 그죠? 이해는 가고, 만약에 이제 화각을 정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화각을 쭉 잘랐어요. 화각을 쭉 잘랐어요. 그죠? 쭉 잘랐어요. 잘랐는데, 자,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들은 원근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만화 애니에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즉 멀리 있는 것과, 그죠? 중경, 원경, 중경, 근경을 다 드러내려고 하죠. 특히 이제 만화 애니 하는 친구들 중에서 이제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좀 강조를 하는 게, 그리고 그림이 무조건 완성돼 보이는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경이 좀 나왔다.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애들이 좀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극단적인 근경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극단적인 근경. 이제 어떤 거냐? 앞쪽에
건물이 가리고 있는 거죠, 이제. 맨 앞쪽에 있는. 그래서 뭐 근, 뭐 중, 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짜임새가 있어 보이니까, 그죠? 자, 얘 같은 경우도 건물이 층에 나눠져 있겠죠. 그죠? 층이 나눠져 있고. 층에 두께가 있을 수가 있고. 자, 근데 뭐 여기는 위에 있는 층이지만 여기는 약간 내려다보는 층이어서 층에 바닥이 보이고 층에 공간이 보이고 층에 유리가 보이고 뭐 배경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실루엣처럼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얘네한테 말판 띡 한 다음에 뭔가 얘기하면 블라블라블라 하면 예 거대한 도시 안에서 얘기하는 두 사람을 그릴 수도 있는 거죠. 이해는 되죠? 이 수업이 활기를 가질라 필기를 시켜야겠군. 카메라 말고 그냥 필기 좋겠죠? 나만 당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죠. 요소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요소들. 아까 얘기했던 1점 투시에서처럼 뭐 건물이 가져야 돼. 요소들을 입체감이 무너지지 않게끔만 얘기해주면 되고요. 자, 보통 실수하는 입체감이 무너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뒤쪽이 좁고 앞쪽이 넓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을 때, 뒤쪽이 넓어버렸을 때 그거는 뭔가 기울어졌거나 이 입체감이 무너진 겁니다. 당연히 앞에가 가장 길어야 되는데 뒤에가 길어졌을 때 이런 경우 입체감이 무너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자, 각각의 뭐 통유리의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 친구들이 입체감을 잘 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많이 배우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배경을 그리는 건 아니지만 사물 하나를 가지고 입체감 내는 훈련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들어가요. 그죠? 렌더링 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잘하죠. 그리고 보통 걔네들 자동차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자동차를 이점 투시를 통해서 많이 그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의 요소를 막 빼곡하게 들어가면은 도심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뭐 거대하게 명암을 줘서 이제 입체감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햇빛 들어온 각도를 되게 중요하시 여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예, 이게 계속 이제 밀도가 쌓여 나가면 되게 완성도 높은 배경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거를 어느 정도 그림의 완성도가 나올 때까지 만져주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지 예, 깨어있을 것 같진 않아요. 예, 저 혼자서 계속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해는 되시죠? 예. 자, 여기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있어야 돼요? 이제 육교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올려야죠. 그죠? 얘가 올라가서 또 이렇게 오고, 예, 얘네 계단은 얘네가 와서 또 계단을 나눠주면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뜯어보면 어려운 건 없는데 그 쉬운 것들이 계속 밀집이 되다 보니까 그냥 이 화각을 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아 어려워 이거 너무 짜증나 너무 많어가 되는 거고 근데 하나하나를 쪼개놓고 보면 사실은 어려운 건 없어요. 그렇죠? 선들이 많이 그냥 밀집이 돼서 나중엔 그냥 있어 보이는 거죠. 그냥 있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배경은 이 투시는 원근법은 그렇게 성실도 그리고 기본 원리만 잘 지켜주면 무너지진 않는데 근데 이제 이런 원리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공간 구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입체가 무너지거나 뭔가 공간이 뒤틀려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여기서 공간이 뭔가 뒤틀려 있으면 뭘 찾으면 될까요? 내가 그냥 마음속에다가만 이 점 두 개를 머리에다 놓고 이렇게 그렸어. 근데 여기가 뭔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서 예, 실제로 내가 따라갔을 점을 찾으면 되고 그 점을 찾아서 예,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 이걸 찍어놓고 하세요라고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왜냐면은 만화 칸이 뭐 이렇게 만화가 있으면 칸이 막 요만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인물이 막 있다만 않고 공간은 약간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무조건 이렇게 점 찍어갖고 다 공간을 만들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인물이 주제가 됐을 때는 이럴 필요는 없죠. 그냥 인물을 주로 그리고 공간을 맞춰주면 되고 아 진짜 이런 경우 이런 되게 대규모 도심의 공간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가고 풀샷으로 가고 인물들의 비중을 되게 줄여주고 인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머지를 맞추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주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죠? 이런 대규모 공간 3차원적 공간을 다 보여주고 이대로 만화를 끌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당연히 클로즈업이 돼서 인물이 훨씬 더 주가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인체의 과학 12강 중에서 일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자, 일단은 필기. 왜곡이 많이 심해집니다. 3점 푸시가 되면 그죠? 역시 마찬가지. 눈높이 선을 그리고 거기서 두 개의 점을 당연히 눈높이 선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하나의 선이 수직으로 따로 나가버리죠. 그죠? 수직으로 따로 나가버려요. 수직으로 따로 나가서 점이 잡혀. 그죠? 만약에 이런 배경들을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뭘 그리죠? 직육면체를 그렸어요. 그죠?
찍으면 제일 그렸는데, 자, 소실점이 따로 또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죠? 저는 이 세로선은 그냥 무조건 평행했죠. 그렇죠. 이 눈높이선의 수직이었고요. 1점 투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이제는 이제 세로선마저도 어떻게 되죠? 예, 소실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의 사물이 세 개의 점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 정도면 거의 어떻게 된 거죠? 거의 헬기 타고 가면서 보는 전경이죠? 그죠? 이 정도가 되면 거의 헬기 타고 가면서 보는 전경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도로는 저 멀리, 예, 저 밑에, 그죠? 예. 그죠? 여기 있던 게 지금 왜곡이 여기 엄청 심하게 된 거죠. 그죠? 자, 4점 투시는 들어보셨죠? 점이 4개겠죠? 그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3점 투시예요. 3점 투시인데 그거를 위에 또 점을 찍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어한 렌즈로 본 것처럼 왜곡을 강화시켜서 보여주는, 한 번에 위아래를 다 보여주는, 뭐 이거는 밑에만 보여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3개의 점의 영향만 받고 있는 상태고요. 자, 나머지 똑같습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세 개의 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나가야 돼요. 자, 근데 여기는 이 눈높이선에 가까워지고 막 이러면 약간은 약간 평면 느낌인데? 그죠? 약간 평면 느낌인데? 이런 느낌들이 나는데 입체감이 덜해지는데, 여기는 이제 왜곡이 엄청 심해져요. 왜냐면 이 중심점에서도 멀어지기 때문에. 그죠? 마치 어한 렌즈, 관광 렌즈라고 그러죠? 그죠? 관광 렌즈로 본 것처럼 이 왜곡도 점점 심해지게 됩니다. 그죠? 뒤로 가면 갈수록 말도 못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엄청 심한 모델이 나오게 돼요. 자, 이 건너편에 뭐가 나올 수 있죠? 건물 하나가 나올 수 있죠. 그죠? 얘는 왜곡이 어느 정도로 될까요? 그죠? 엄청나게 되고, 심지어 그죠? 얘를 향해서 또 떨어져 내리게 되죠. 그죠? 세로선이. 그죠? 물론 얘도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도로가 있다면 도로가 끊어져서 이렇게 보이는, 그죠? 엄청 왜곡이 심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에 이해되나요? 그죠? 요 사이가 도로인 거예요. 요 사이가.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네. 건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뭐 건물들 사이에 이제 뭐 다리 같은 게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확 들어가는 느낌이 나죠. 그죠? 여기다가 또 유리창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건물이 가지는 요소들을 만들게 되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3점 투시인데 훨씬 더 왜곡이 심한. 그죠? 반대로 가면은 이제 어때요? 거대한 건물을 우리가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되는, 그죠?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근데 이 중앙에 있는, 이 뒤에 있는 애들은 상당히 또 평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저 멀리 있는, 그죠? 도심의 뭐 실루엣 같은 경우는 되게 평면적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해하는데 어려운 건 없어요, 사실은. 그죠? 원리가 어려운 건 없는데, 이걸 적용해서 내가 밀도를 올리는 게 시간이 걸리고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리고 그냥 이거를 지키질 않거나 마음속에 소실점을 안 찍어놓고 그냥 배경을 들어가지고 귀찮기도 하고,
그죠? 인물이 좀 주가 되는 경우라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이그러져요. 그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점 3개, 아니면 점 하나, 점 2개를 가지고 계속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배경은 역시 그냥 많이 그려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형화된 배경이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가다가 갑자기 오르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내리막길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여기 뭐 갑자기 위로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리고 예, 이렇게 자연은 이렇게 꺾이지 않죠. 자연 배경은 그냥 부드럽게 꺾여버리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휘어버린다. 그냥 이렇게 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거의 그냥 감각적으로 그려야 되는, 콤파스를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은 많이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죠. 뭐 인물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선을 넣어서 이 유리창을 뭐 만들고 막 이런 다음에 어때요? 되게 입체감이 심한, 그죠? 배경을 그릴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 테헤란로 가면은 정말 이런 건물들 많죠? 그죠? 이거는 예, 자가지고 와서 이제 그냥 그죠? 집중력 싸움일 뿐인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이런데 이제 뭐 하죠 이제? 동그라미 넣고, 동그라미 어떻게 만들죠? 동그라미. 자, 입체적인 동그라미. 보통 정사각형 정도를 만들고요. X자를 만들고요. 중앙을 만들고요. 자, 걔네들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체감을 가지는 그 다음에 뭐 H자 만들고 헬기 같은 거 그리면 그냥 청육장 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없죠? 예, 역시 이런 것도 명함 가는데 이제 이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그림이 가벼워지지 않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빛을 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주죠. 그렇죠. 한쪽으로 줘서 예, 의도적으로 한쪽을 어둡게 만들고요. 배경하는 김에 다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한쪽은 의도적으로 밝게 가지고, 그래서 대비도 주고,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리죠.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많이 써보세요.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역시 필기하시고요.